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뷰를 설정해 봤고요. 심볼 로고가 회전하면서 나타나는 장면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탑 뷰를 최대화하고요. Alt W. 현재 만들어져 있는 심볼 로고의 이 호 모양과 일치하는 원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서클.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아서 좀 더 키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help, 이 부분에 help 포인트를 하나 만들고 포인트에 박스를 체크해서 잘 보이게 했고 포인트 크기를 키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이 원의 중심과 일치시켜 보겠습니다. 포인트를 선택하고 Align, 클릭, XYZ로 센터 정렬을 했습니다. Alt W.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탑뷰에서 이 포인트를 회전을 해 보겠습니다. 회전하기 전에 먼저 심볼 로고를 링크로 포인트에 링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가 회전하면 심볼 로고도 회전하게 됩니다. 이 원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Hide Selection, Rotate, Angle Snap, 타임 슬라이드를 70프레임에서 오토키를 켜고 회전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 4개 뷰를 보면서 먼저 0프레임일 때는 0프레임일 때 이 정도 보이게 하고 70프레임일 때 이 정도 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면 0프레임일 때 심볼만 보이다가 점점 심볼 로고가 다 보이게 이렇게 회전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현재 이 장면을 렌더링을 먼저 걸겠습니다. 100프레임을 다 렌더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의 이미지를 렌더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심볼 로고를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0프레임부터 100프레임까지 HD로 1280720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7-3 SC 이렇게 폴더를 만들었고요. 이 폴더 안에 다시 폴더를 만들어서 심볼 로고 줄여서 SL로 폴더를 만들고 SL 방식은 타가 방식으로 세이브 저장하고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0프레임부터 100프레임까지 모두 렌더링이 됩니다. 타가로 렌더를 걸었기 때문에 알파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검정색 이미지는 보이지 않고 실제는 골드 메탈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탑 뷰에 스페이스 워 디플렉트 S 디플렉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S 디플렉트를 만들었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해서 처음에는 이 sDeflect에 심볼 로그가 닿지 않게 위치를 시켰고, 텍스트가 심볼 로그 회전하면 이렇게 처음에는 0프레임에서는 이 디플렉트에 심볼 로그가 닿지 않았고 점점 sDeflect 영향을 받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Create Geometry 스탠다드에서 Particle System, PF Source, Particle View, Particle View에서 오른 버튼 New Particle System Standard Flow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포지션 아이콘 컨트롤 누르고 스피드, 로테이션, 쉐입은 딜리트로 삭제하겠습니다. 버서에 가서 파티클 수는 10만 개로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미트 스탑 0으로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도트로 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벤트 001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어펜드, 오퍼레이트, 포지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포지션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바이 리스트에서 포인트를 선택해 줍니다. 셀렉트. 그 다음에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이 파티클이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같이 움직이게 하려면 락 온 에미터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 이벤트 001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어펜드, 테스트, 클리전을 선택합니다. 클리전을 선택하고 바이 리스트에서 sDeflect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를 컨티뉴로 변경해 줍니다. 빈 공간에서 오른 버튼 New Miscellaneous Event를 선택하고 디스플레이를 선택해 줍니다. 다음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다음 디스플레이를 변경해 줍니다. 틱을 도트로 변경해 주고 색상도 변경을 해 줍니다. 색상은 하늘색으로 변경해 봤습니다. 이벤트 002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어펜드, 오퍼레이트, 쉐입을 선택합니다. 쉐입을 테트라로 변경해 주고 사이즈를 0.3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에 윈드, 바람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바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워크, 포스, 윈드를 탑 뷰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디파이에 가서 바람의 속성을 변경하겠습니다. 바람의 세기는 0.2, 터뷸런스 1, 프리퀀시 2, 스케일 0.02로 하겠습니다. 이벤트 002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어펜드, 오퍼레이트, 포스를 등록하겠습니다. 포스를 선택하고 바이 리스트를 누르고 윈드를
셀렉트 하겠습니다. 인플루언스가 1000인데 600 정도로 낮춰 보겠습니다. 윈드의 세기를 0.3으로 해보겠습니다.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파티클의 움직임을 관찰하겠습니다. 스케일 값을 조금 더 낮춰 보겠습니다. 0.01로 낮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들이 좀 더 부드럽게 나타나고요. 더 높이게 되면 스케일 값을 0.03을 하게 되면 좀 더 거칠게 나타납니다. 0.02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부런스를 1.5로 좀 더 높여 보겠습니다. 좀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뷰를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카메라 뷰를 싱글로 저장을 해제하고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파티클이 날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파티클이 좀 더 단조롭게 날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파티클이 좀 더 단조롭게 날리는 것 같아서 바람의 속성을 변경하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터부런스를 2로 높여 보겠고요. 프리퀀시를 2.5로 좀 더 높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 이벤트 002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어펜드, 오퍼레이트, 딜리트를 적용해서 파티클이 점점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딜리트를 클릭하고 바이 파티클 에이지를 선택해 주고요. 70에 20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볼 로고를 선택하고 하이드 셀렉션 시켜 보겠습니다. 카메라 뷰를 렌더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모양을 그대로 사용할까 합니다. 다음은 매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벤트 002에 매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어펜드, 오퍼레이트, 머티리얼 다이나믹을 적용하겠습니다. 재질 편집기를 열겠습니다. 빈 공간에 오른 버튼을 누르고 머티리얼, 스캔 라인, 스탠다드로 재질을 하나 만들었고 더블 클릭해서 크게 보겠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서 같이 설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앰비언트 컬러를 선택하고 노란색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랑을 적용하겠고요. 아이디는 1번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비디오 포스트로 적용할 때는 이 1번 아이디에 적용을 하면 되니까 미리 1번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음 오른 버튼을 누르고 오픈 프리뷰 윈도우를 켜고 이 재질을 어사인 하겠습니다. 인스턴스로 카피를 했습니다. 다음 카메라 뷰를 렌더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되었습니다. 쉐입의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 보겠습니다.
0.5로 하겠습니다. 렌더를 다시 걸어 보겠습니다. 파티클의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다음은 렌더링, 이펙트, 애드, 렌즈 이펙트를 적용하겠습니다. 글로우를 선택했습니다. 사이즈는 우선 1로 입력을 하고 세부적으로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서 머티리얼 ID 1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이즈를 0.3 정도로 입력하고 유즈 소스 컬러를 100%로 적용을 했습니다.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대로 적용을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에 렌더링,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블랙인데 이것을 색상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짙은 적색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른 색상으로도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청색으로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골드의 느낌이 청색과 만나서 이렇게 좀 희석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색상을 다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보라 계열로 선택을 해 봤습니다.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옐로우 기반에 이번에는 오렌지, 짙은 오렌지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조금만 더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했고 다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배경에 색상을 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배경에 색상을 적용하면 또 다른 느낌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펙트에 가서 몇 가지 확인하고 바로 렌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펙트에서 지금 적용한 것은 렌즈 이펙트였고, 렌즈 이펙트에서 글로우를 적용했고, 글로우 값이 위에는 사이즈가 1, 밑에는 0.3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즈 소스 컬러를 그대로 사용해서 매핑의 색상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인텐시티가 110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펙트 설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에서 0부터 100프레임까지
1280720으로 파일, 이제는 새로운 폴더를 또 만들고 파티클입니다. 그래서 PARTICLE 파티클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이름도 파티클로 하고 배경과 같이 파티클을 사용하기 위해서 JPG로 포맷을 정했습니다. 저장을 합니다. 렌더를 걸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되고 있습니다. 바탕 색상과 파티클, 그리고 파티클의 근로 값이 적절하게 매칭이 돼서 분위기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0번부터 전체 100장의 이미지가 렌더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렌더링 된 이미지를 애프터 이펙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포지션 네임에 파티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PARTICLE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HD 규격으로 했고 1280720 29.97 3초 10프레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OK. 여기에 파티클 시퀀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에 프로젝트 창에서 빈 공간에 더블 클릭하고 파티클 폴더에서 제일 첫 번째 있는 파티클을 선택하고 시퀀스를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파티클 시퀀스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파티클 컴포지션에 올려놓으면 파티클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파티클이 한 장 한 장 이미지로 되어 있던 파티클이 이렇게 영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보면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풀은 실제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해상도를 선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량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풀로 두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냅샷을 눌러서 이미지로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 레이어 위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타임에서 타임 리버스를 눌러주면 영상의 시작점과 끝점이 서로 변경되어서 플레이가 됩니다. 처음에는 파티클들이 없다가 점점 이렇게 생성되는 분위기로 연출이 되고요. 이렇게 디플렉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움직이는 심볼과 로고에 PF 소스를 적용해 보았고 파티클에는 이펙트 효과를 적용해서 컨셉에 맞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루마 매트 제작 과정과 루마 매트 활용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